자, 어떻게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눈이 많이 왔네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리딩의 주제는 긴급하게 들어야 될 메시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월운세는 공개용으로 나가는 게 있고 또 회원용으로는 또 별도로 이렇게 올릴 예정입니다. 자, 지금 긴급하게 들어야 될 메시지 뭐가 있을지 과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의 상황. 자, 처음부터 딱 이렇게 타워가 나오네요. 이건 그냥 위기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버티고 있던 구조가 한 번에 무너진 상황을 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믿고 있던 관계에서 결정적인 말 한마디를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들었다든지 아니면 계속 참았던 일이 한 번에 터졌다든지 아니면 계획했던 일들이 통째로 뒤집혔다든지, 이거 오늘 아침 같은 상황 같은 거예요. 갑자기 눈이 와가지고 계획이 다 바뀌어버린 상황 같은 거. 근데 이 타워는 뭐 어떤 면에서는 강제로 버티고 있던 걸 그냥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좀 피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된 원인이 뭔지 볼까요? 이 원인이 된 게 이게 사람일 수도 있죠. 이걸 사람으로 보자면 이게 방향성 없는 팀장님 같은 그런 캐릭터예요. 책임감 없는 리더, 책임 없는 열정, 의욕은 넘쳤는데 마무리도 못하고 관리도 안 한 누군가. 내가 알아서 다 할게 해놓고 아무것도 안 정해놓은 사람. 내 안에 있는 목소리일 수도 있죠. 의욕만 앞서서 기준은 세워놓지 않고 있었던 나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죠. 의욕만 키웠지 제대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기준을 세워놓지 못한 나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결과가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뭐 다 때려치겠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책임을 내려놓는 모습이라서 그렇게 뭐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팀장님이 그러라니까 뭐 알겠습니다 하는 거죠. 뻔히 이거 좀 찝찝한데 하면서도 내가 그걸 다 짊어질 필요는 없다 이거죠. 내가 다 그런 짐까지 짊어질 필요는 없다. 근데 이 타워가 나오지 않았으면 절대 내려놓지 않았을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아침에 눈이 많이 오지 않았다면 제 시간에 갔을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천재지변이 있었던 거야. 뭔가 일이 있었고 책임 못 질 누군가가 뭔가 무슨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놓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결과가 나쁘진 않아요. 좀 가벼워진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조언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카드가 핵심이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려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미 무너진 걸 복구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눈 오니까 출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애써 출근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억지로 그걸 나가겠다고 나가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확실하게 하셔라. 방향 하나를 정해서 분명하게 끝내자.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상황을 좋아지게 할 수 있을 거다. 이미 무너질 건 무너졌다. 이미 무너질 건 무너졌고 이게 왜 무너졌는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미 한번 무너진 건 이건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판을 다시 짠다는 생각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다음은 을목입니다. 을목의 현재 상황. 자, 이 수녀가 역방향으로 나왔죠. 알면서도 안 듣고 있다. 그 맑은 눈의 광인 있죠. 귀에 아이팟 끼고 이미 알고 있어. 속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미 느끼고 있고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애써 무시하고 있는 상태. 이 수녀라는 게 지혜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역방향은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 직감이 고장난 게 아니라 직감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계속 불편해.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고 사소한 말에도 흔들리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내 마음 안에 이런 찜찜함 이런 것들을 무시했다 이거예요. 이 상황을 만든 원인이 사람들 간의 갈등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이게 역방향이면 이겨도 남는 게 없는 거죠. 아니면 싸우기 싫어서 내가 져준 척 했다든지, 그래서 이 수녀가 뒤집힌 거예요. 분쟁을 피하려고 나 스스로를 눌러버린 거죠. 그냥 졌다 내가 졌다 뭐라고 한마디 하려다가 그래 알았다 한 거죠. 근데 어쨌든 결과가 소통이 된 것처럼 나왔어요. 이렇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처럼, 이게 화해든 뭐든 회복이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어요. 졌다 해준 게 어떻게 됐든 화해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자, 이 상황이 더 좋게 나가려면 남의 감정을 먼저 챙기느라 내 감정을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공감을 많이 해주고 배려를 많이 해주고 그러다 보면 내가 먼저 탈진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위로하는 사람이 되실 게 아니라 좀 선 긋는 사람이 되실 필요도 있어요. 다 받아주고 나서 이 남은 감정들을 다 쏟고 나서 나도 남은 게 하나도 없었네. 다 받아주고 다 쏟아주고 나서 다 퍼주고 나서 나도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 라는 이런 현타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멈추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퍼줬어. 얘 이거 받아주면 또 그럴 것 같은데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쨌든 다시 받아줬단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나부터 살아야 된다. 나부터 선을 지켜야 소통이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있잖아요. 자꾸 지금 착한 그 코스프레를 하고 계신 것 같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자. 지금 제 말씀을 듣는 순간 바뀌어야 될 타이밍이 왔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착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정직한 사람이 되자. 자, 그렇습니다. 을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병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같은 경우는, 자, 뭐 의욕이 없는 건 아닌데 흔들리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나서는 게 맞나? 내가 이걸 해도 되나? 생각이 많아져. 그래서 행동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더 없어지고, 이게 약한 게 아니라 주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원인 자리에 여왕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보기에는 이게 참 좋은 거거든요. 엄마같이 보살피고 풍요롭고 안정적인 카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여왕제가 사람을 너무 편안하게 해줘. 너무 챙겨주고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됐느냐? 굳이 내가 안 해도 되지 뭐. 조금 이따 하지 뭐. 굳이 내가 더 챙겨줘야 되나? 이렇게 해서 내 열정을 막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과잉보호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가. 이 편안함이 나의 열정을 억눌렀다고. 내가 뭔가 하려고 나서려다가도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있어요. 열정적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미래의 결과가 뭐가 되느냐.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뭐가 헛바퀴 도는 거예요. 바퀴가 헛바퀴 돈다. 움직이고 있는데 제자리다. 이게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열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끌고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계속 답답해져. 그래서 이 상태가 오래 가다 보면 의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스스로 자기 비난이 강하게 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긴급 메시지. 아직 끝난 게 아닌데 끝난 척하고 있다는 메시지예요. 혹은 아직 마무리 안 된 걸 그냥 다음으로 넘기려고 하는 상태.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 애매한 역할, 흐릿한 목표,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바퀴는 헛돈다는 거죠. 열정은 점점점 식어갈 거고, 지금은 뭔가를 더 일을 키우려고 할 때가 아니라 하나를 좀 제대로 끝내라. 뭔가 하나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끝내고 넘어가라. 아무리 작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하나씩 매듭 짓고 넘어가야 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꼭 보면 그럴 때 있어. 서로 이해해 주겠지라는 마음으로. 여기 엄마 카드가 나와서 그래. 아, 그 정도는 뭐 이해해 줬잖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서로 나이를 많이 먹게 되잖아요. 서로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뭐 열정은 있어요. 근데 자신감이 없어졌어. 그리고 너무 지금 편안한 환경이 이런 성장을 막고 있다는 거고, 지금의 문제는 뭔가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정리부터 해야 된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사람이 참 가장 무책임한 느낌이 들죠.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걸 받아주면 안 되죠. 무대뽀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근데 그런 건 참 받아주기가 힘들죠. 그래서 지금은 중간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이대로 넘기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럼 병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는 현재 뭔가 의심, 불안, 상상 속의 공포, 혹시나 이러면 어쩌지? 저 사람 속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뭐 이랬던 안개들이 걷히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개는 걷혔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그럴 때 있어요. 상대방 마음이 어떨지 모를 때는 아, 저 사람 속마음이 뭘까 막 궁금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잖아요. 그럼 혼란스러워져. 막상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이제 알게 돼서 더 이상 이제 모르는 척을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알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너무 한 번에 알아버렸어. 그래서 미래의 결과가 여기서도 환상이 깼잖아요. 환상이 깨버렸어.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망상만 하던 거에서 현실적으로 뭐 돌아섰다는 좋은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순식간에 그냥 깨버렸어.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다. 한순간에 명확해져 버렸어. 근데 이 과정이 이게 기분 좋은 각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조언은 카드가 왜 뒤집어졌느냐. 자, 지금 들어야 될 긴급 메시지. 버티지 말라는 거예요. 버티지 마. 버티지 말. 참지 말고, 여기서 더 견디지 말고, 지금까지 참아왔던 거를, 참고 견뎠던 걸 좀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이미 충분히 했다. 이미 충분히 애썼다. 계속 이렇게 긴장한 채로 가면 이 혼란스러움이 다시 시작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참아볼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아니, 참아야 될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참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정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의 현재 상황. 뭔가 해보고 싶어졌어요. 영감이 막 떠오르거나 사람 하나가 이렇게 눈에 들어와서 이 사람은 좀 다른데? 라든지 뭔가 설렘이 이렇게 확 들어왔다든지, 아직 계획이 있는 건 아닌데 마음이 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런 마음이 아직은 좀 어리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을 만든 원인, 이건 혼자 정리하고 혼자 생각하고 지금 나한테 이게 맞나? 라는 것을 점검하는 건데, 이게 역방향이면 뭐냐? 혼자 견뎌야 될 시간을 못 견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한 번 더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외로우니까, 답답하니까, 너무 조용한 게 싫어서 뭔가 시작을 했는데 내 기준이 정리 안 된 채로 그냥 한 거야. 사실은 너무 심심해서. 인간관계여도 참 좀 그렇죠. 그래서 미래의 결과가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참 여기서 감정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컵기사 역방향은 책임이 없는 프로포즈 같은 거거든요.
말은 감성적일 수 있는데 행동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처음엔 이거 진짜 진심이에요 했다가 막상 시간 지나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다. 막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말이 바뀐다든지. 이게 상대방의 문제일 수도 있고 본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변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지금 바로 안 잡으면 괜히 시작했다라는 후회가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은 뭐냐면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명확해야 어른이다. 지금 필요한 건 시작한 걸 멈추라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정하라. 조건을 정해라.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할 건지, 어디까지 허용할 건지, 어느 선을 넘으면 접을 건지 이런 걸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해야 얘가 사고를 안 친단 말이에요. 얘가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란 말이에요. 이 설렘이 이게 굉장히 이 설렘이란 얘가 엄청 사고를 많이 치는 애란 말이에요. 이 원인이 뭐라고요? 자기 점검 없이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혼자 있어야 될 시간을 못 견딘 거야. 그래서 감정 소모로 끝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해결책은 기준을 명확히 세우시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긴급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설렘을 키워도 되는데 어른스러운 기준이 필요하다. 지금의 이런 설렘만 믿고 가면 나중에 마음이 가장 먼저 지치죠. 지금은 따뜻한 마음보다 명확함이 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럼 무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토를 보도록 할게요. 기토의 현재 상황. 놓기 싫다. 불안하다. 이게 돈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이미 한번 만들어 놓은 자리, 역할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손해 안 보잖아. 뭐 지금 이걸 놓으면 더 나빠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다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카드의 문제는 뭐냐면 동시에 흐름을 꽉 막기도 하거든요. 흐름을 꽉 막아버려. 새로 들어올 자리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을 만든 원인은 뭐냐? 지금 이렇게 가려져 있죠. 기토 본인 스스로도 모르는 거야. 내가 이걸 워낙 안 놓치려고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 전남친, 전전남친 막 다 이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새로 누가 못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새로 들어올 누군가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꽉 붙잡고 있는 바람에 지금 가려져 있죠. 새로운 감정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만든 원인, 이 가려진 베이스가 이게 핵심이에요. 새 기회, 새 판, 이게 가려져 있어. 그 전 과거를 너무 잡고 있어서 그런다니까요. 보이긴 하는데 검증이 안 됐잖아. 검증이. 기토는 그런 걸 지금 이게 환경 탓일 수도 있지만 내가 선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결과가 이게 정방향이면 그래도 버텨볼래요가 되거든요. 뭐 다 알겠는데 그래도 전 그냥 버텨볼래요가 되는데 이게 역방향이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져서 다 놓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지키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왜 이걸 내가 다 이걸 지키고 있어야 되지? 나만 애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다 내려놓게 되는데 그걸 선택했다라기보다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조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거죠. 내가 선택해서 놓았으면 괜찮은데 지쳐서 그냥 포기하는 형태처럼 된다는 거니까 이게 좀 그렇죠. 그래서 이 흐름을 조금 더 좋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조언은 진짜 긴급 메시지죠. 무작정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데도 모른 척 좀 하지 말아라. 이건 무모함도 아니고 안전도 아니라는 거예요. 괜히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움켜쥐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뛰지 말고 그렇다고 두려움 때문에 그냥 멈춰서 서 있지도 말아라. 작은 한 발 내딛는 게 중요하다. 이거 전부 다 내놓으라는 거 아니거든요. 손에 쥐고 있는 거 다 내놓으라는 거 아니거든. 하나만 좀 내려놔라. 하나만. 너무 꽉 잡고 있다. 그래서 나한테 올 기회가 가려져 있다. 결국은 지쳐서 내려놓게 될 거다. 그 해결은 두려움이 아닌 의식적인 선택을 할 때 이걸 어떻게
참 저도 너무 공감이 되면서도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있는 사무실에 있는 가구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싹 좀 한번 바꾸고 싶어.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 또 되게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가구 그냥 하면 되잖아요. 책상 사고 하나씩 바꾸면 되잖아. 근데 책상을 사면 책장하고 안 어울려. 그런 거예요. 그럼 책장하고 또 뭘 사면 뭐하고 안 어울려. 그냥 한 번에 바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진짜 뭔가 이렇게 색깔을 그냥 싹 한번 톤을 바꿔가지고 바꾸고 싶은데 하나씩 사자니 색깔이 다 안 맞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지금 들어야 될 메시지는 이렇게 움켜쥐고 지키는 게 안정이 아니라 지금은 멈춰버린 정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해드리자면 노후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쥐고 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을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 또 고지고대로 듣지 마시고 이걸 인간관계 아니면 뭐 연인관계 아니면 사업 뭐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기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금입니다. 자, 경금의 현재 상황. 자, 이 카드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건 지금 상황이 뭐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공정하게 판단하고 있고 뭐 약속을 어긴 것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할 건 다 했잖아. 규칙대로 했고 순서도 지켰고 전부 다 맞아요. 근데 이 저스티스는 내가 뭐 원칙대로 했다는 거지.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은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마음이 계속 무겁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만든 원인, 너무 성실해서 만든 문제다. 매일매일 꾸준히 손에서 일을 안 놓고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이 성실함. 주변에서 보기에 와, 저 사람 진짜 일 열심히 한다 소리를 들었을 거고, 근데 문제는 이게 생각 없이 그냥 반복되는 성실함이 되었던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점검 없이 계속 망치질만 했던 상태. 그래서 너무 굳어버렸어. 그냥 몸이 딱딱해져 버렸어. 50견이 와버렸어. 그래서 미래의 결과가 지금 가려져 있죠. 미지수라는 거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과정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누우면 안 되는데 몸은 지금 누워있는데 이거 제대로 쉬는 게 아니거든요. 쉬어야 되는데 못 쉬는 카드예요.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조언은 뭐냐면 지금 들어야 될 긴급 메시지는 지금 필요한 건 더 잘하려고 할 게 아니라 늘 하던 방식 말고 늘 참던 말 말고 지금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한마디 하기. 그러니까 못 쉬어서 그래. 못 쉬어서 쉬어야 하는데 쉬지를 못했다. 열심히는 살았지만 가끔 쉬어야 사람이 덜 망가지거든요. 스트레칭도 좀 하고 가끔 이렇게 좀 뛰어야 되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뭔가를 해내려고 할 게 아니라 돌파할 필요가 있다.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선 앉아있을 게 아니라 상황을 흔들어야 된다는, 바꿔야 된다.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늘 하던 방식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라. 평상시 나였으면 절대 못했을 것 같은 행동이나 말을 한번 해봐라. 이 말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경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은 뭔가를 이렇게 손에 받쳐들고 아주 소중하게 바라보고 있죠. 뭔가를 배우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뭔가를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고 있다. 지금은 실력을 쌓는 중이다. 묵묵히 하고 있다.
문제는 이게 나쁘지 않은데 신나는 건 아니다. 노력은 하는데 확신은 없다. 이 상황을 만드는 원인이 요즘에 이게 많이 나오네요. 이거는 희망이 없다는 게 아니라 희망을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밖에서만 찾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니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봤자 뭐가 달라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밖에서만 찾는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쟤는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깔려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이 꿈을 향한 무언가가 아니라 불안해서 하는 무언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몸은 바쁘게 움직이는데 마음이 계속 메말라. 불안해서 하니까 좀 즐겁게 하라고요. 그래서 미래의 결과가 그냥 이런 식으로 가면 답답해진다고. 생각은 많은데 정리가 안 되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막상 말하려면 헷갈리고 조금만 더 해보자. 결단을 내리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게 해서 그래요. 그리고 자꾸 이제 다른 데를 봐서 그래. 그래서 조언은 뭐냐면 지금 들어야 될 긴급 메시지 혼자만 이렇게 하지 말고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게 꼭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하라는 뜻은 아니고 내가 이미 아는 걸 누군가한테 나눠보거나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누군가한테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무언가를 얘기해 줄 때 아, 이거 정작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걸 내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내가 알게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상대한테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다 보면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고. 그게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피드백을 내가 받게 되니까 굉장히 그것도 공부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뭔가를 준비할 때 그렇게 혼자 하시기보다는 나눠서 해라. 관계 속에서 계속 혼자 이게 맞나 아닌가 쓸모가 있나 없나 생각만 하실 게 아니라 이걸 나누다 보면 아 이게 쓸모가 있구나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성실하게 뭔가 하고는 있어요. 근데 희망이 말라 있다. 그래서 생각과 판단이 꼬이고 있고 그래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선 이 해결은 혼자 하실 게 아니라 순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진짜 긴급 메시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더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필요한 건 혼자 버티는 성실함이 아니라 연결되는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실력을 쌓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반짝임을 확인해야 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의 현재 상황. 자, 그동안은 다 싫어. 그동안 다 별로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슬슬 관심이 바깥으로 향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자기 연락 하나가 신경 쓰인다든지 예전 같았으면 넘겼을 제안들이 이거 한번 들어볼까? 이거 한번 가볼까? 이렇게 느껴지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미 마음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들 상처를 안 주려고 했고 분위기 깨지 않으려고 했고 조심조심했고 조금만 더 지켜보려 했고 지금은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어 싶어서 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완전히 못 돌아가고 이 뒤집어져서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기회가 왔는데 점잖게 앉아만 있었어 그냥.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기쁨, 공유, 다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혼자 고민하던 게 사람들 사이에서 풀려요. 예를 들면 가볍게 만난 자리에서 뭐 웃음이 터진다거나 별 기대 없이 나간 모임에서 나 아직 살아있었네 막 이런 느낌을 받는다든지 이런 건 혼자 만들기보다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언은 뭐냐면 상대 눈치를 보는 그런 공감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필요한 건 예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괜찮은 척 하지 말고 기쁨은 기쁘다고 하고 외로움은 외롭다고 하고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열렸다. 하지만 지금 너무 조심해서 속도가 안 난다. 혼자 있기보다는 사람들 속에서
즐거울 수 있다. 해결은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만 더 참자 하다 보면은 이 타이밍이 지나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균형을 더 맞추려고 할 게 아니라 좀 보여줘도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의 감정하고 나의 감정하고 온도 조절을 이거 뭐 계속 섞다 보면은 이게 죽도밥도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이게 필요하긴 하죠. 상대방의 온도와 나의 온도를 맞추는 게 필요하긴 해. 지금 보니까 그래요. 너무 하다 보면 죽도밥도 안 되니까 적당히 이럴 때는 내 감정도 얘기할 필요가 있어. 내 마음을 조금 더 보여줘도 되는 시기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임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 같은 경우는 현재 나서면 안 될 것 같아서 참고 있다. 괜히 내가 나섰다가 분위기를 조질까봐. 원래는 조금 더 버텨보는 게 맞겠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참은 거죠. 지치지 않았는데도 기운이 빠지는 느낌. 자, 이 상황을 만든 원인. 매일 똑같이 정해진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큰 사고 안 치고. 이런 것들이 문제였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잖아. 변화를 주면 리스크 있잖아. 이런 말들. 그래서 이 사자 보세요. 사자는 이를 악물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먼저 고삐를 그냥 꽉 잡고 있어. 그러니까 안전하지만 답답해요, 이게. 미래의 결과가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후회해서 빠져나온다. 그래도 남아있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때 왜 그렇게 참았지? 하다가도 그래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구나. 그 회복의 조짐이 있어. 그래도 회복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 가만히 있으면 이 상황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감정 조절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감정 조절은 충분히 많이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내가 할게. 그리고 이건 지금 내가 결정할 거고 이건 더 이상 안 할 거고. 그러니까 누군가 허락해 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내 자신한테 허락을 해야 하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왜 정해주는 사람 따로 있고 참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눌러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안정적인 환경을 위해서 결단을 미뤄왔을 뿐이고 후회에서 벗어날 기회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진짜 긴급 메시지입니다. 지금 참고 있으면 저 사람은 괜찮을 줄 알았어요 라는 그런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쟤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뭐야, 빵 셔틀도 아니고 아유, 그냥 말 안 하고 있으면 진짜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본다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참고 있었다는 건데, 자, 지금은 마음을 다독일 때가 아니라 정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나의 입지나 자리를 확실히 정해야 된다.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저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져. 그렇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개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